수입차 관세 정책으로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생산량도 크게 줄면서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발생한 테슬라 방화 사건의 용의자로 한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테러의 특징을 지닌 표적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LA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사건이 발생해 20대 남성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지역에서 위생 기준을 위반한 식당 수십여 곳이 강제 폐쇄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첫 소식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최대 $10,000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와 부품의 고율 관세를 예고하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생산 차질부터 가격 급등, 소비자 부담까지 자동차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가격 폭탄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오는 4월 3일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5월 3일 전까지 부품에 대한 관세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수입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산 차량도 대부분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들여온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 관세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스티커 쇼크 현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If tariffs hold, you are going to see increases on automotive prices. 경제분석회사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은 차량 한 대당 생산 비용이 최대 $12,0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생산 비용이 급등하면 차량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렴한 수입차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아예 철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담은 자동차 제조사와 판매업체 그리고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전가된다는 겁니다. Americans will keep their cars longer. They'll have to. They won't be able to afford them. They'll also have a lot less choice. So it may fall in the first instance on the American manufacturer who buys the input, who may then pass it on to the consumer, or it is passed directly through the retail chain to the American consumer. 또 다른 변수는 바로 생산량입니다. 관세 시행으로 북미 지역 차량 생산량의 약 30%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결국 지난 2021년 반도체 공급난처럼 중고차 가격까지 함께 오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자동차 산업에 엄청난 성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미국 내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ou're going to see prices going down, businesses coming back to the United States so that they don't have to pay tariffs. 백악관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협정을 준수하는 부품에 한해 일시적 관세 면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혼란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154만 대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97만 대, 한국 GM이 41만 대에 달합니다. 대미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한 보고서에선 관세 25%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올해 우리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18% 넘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GM의 경우 사실상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소형 SUV를 만들어 온 한국 GM은 생산량의 84%를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높은 관세 부담을 떠안을 경우 한국의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지난 2019년 수익성 악화로 폐쇄된 군산 공장의 전철을 밟게 되면 지역의 산업과 고용이 초토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력입니다.
긴급 대책회의를 연 정부는 관세 대응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며 비상대책을 다음 달에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함께 관세 폭탄을 맞은 유럽연합은 유감을 표명했고 캐나다에선 보복 관세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자동차는 시작일 뿐 미국이 앞으로 반도체와 제약품 등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움직임에 기초해서 우리 기업들은 또 그것에 발맞춰서 대응하는 것이지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 대응 없이 각자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6개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미국 정부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직접적인 접촉 계획은 아직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미 전역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겨냥한 방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라스베가스에서 한인 남성이 테슬라 차량 여러 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은 지난 18일 새벽 2시 45분쯤 웨스트바두라 애비뉴에 위치한 테슬라 충돌 수리센터에서 발생한 테슬라 방화 사건의 용의자로 36살 폴현 김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얼굴을 가린 채 차량을 타고 현장에 도착한 뒤 소총을 사용해 감시 카메라를 파손한 뒤 테슬라 차량 5대에 화염병을 던지고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저항하라는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으며 거대한 폭발음이 들리는 등 피해가 상당했고 경찰은 이번 사건이 테러의 특성을 지닌 표적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사건 발생 이후 700개 이상의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고 현장에서 수집된 DNA 등을 분석한 끝에 김 씨를 추적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Our searches revealed numerous items of interest to include multiple rifles, a shotgun, a handgun, and miscellaneous gun parts. You can see a photo to my left of some of the items that were recovered. We also were able to recover ammunition in multiple calibers to include the caliber that was used in the crime. We also recovered numerous electronic devices, which our partners at the FBI are quickly analyzing. 경찰은 김 씨가 테슬라를 상대로 한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김 씨에게 방화와 총기 사용, 화염병 소지 등 15개 혐의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또한 김 씨가 소셜미디어에서 팔레스타인 옹호 활동을 해온 정황을 확인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씨는 라스베가스에서 프리랜서 촬영 감독으로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남미 가야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외국 유학생 300명 이상의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매일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문제의 인물을 발견할 때마다 즉시 박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re saying it could be more than 300 Sure, visas? I hope. At some point, I hope we run out because we've gotten rid of all of them. But we're looking every day for these lunatics that are tearing things up. And by the way, we want to get rid of gang members too. 트럼프 행정부는 친하마스 성향의 유학생이 많다고 판단되는 일부 대학에 대해 외국인 입학 제한 조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콜롬비아대와 터프츠대, 엘라바마대에서 실제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유학생뿐만 아니라 영주권자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무부는 이와 관련한 언론 질의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LA 다운타운 인근에서 총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남성이 경찰과 대치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45분쯤 벌먼트 슬러슨 지역 피게로와 스트릿에 위치한 한 아파트 2층에서 한 남성이 소총으로 보이는 무기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다는 신고가 보고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에게 자진 투항할 것을 명령했지만 용의자는 불응했고 대치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후 특수기동대 스와트 팀과 로봇 경찰견이 투입돼 건물 내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LAPD는 용의자가 2층 창문에서 총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자 경찰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영상에는 왼손을 수건이나 천으로 감싼 채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유가와 마리포사 아비뉴 교차로에서 한 SUV 차량과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던 남성이 충돌했습니다. 22살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고 용의자는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한 상태입니다. Vehicle was traveling northbound on Catalina when it was making a left turn onto 6th Street when it struck a pedestrian described as a male 22 years old. Crossing 6th Street on a skateboard. The pedestrian was pronounced deceased at scene. Driver of the vehicle also fled the scene. No, suspect has not been located. 한편 현재 용의자의 정확한 차량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대 $5만 보상금을 걸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3월 한 달 동안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쥐와 바퀴벌레 등 해충이 출몰하는 식당과 마켓 수십 곳을 강제 폐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3월 1일부터 27일까지 이뤄졌으며 보건국은 식품의 안전한 온도 유지, 종업원 위생, 온수 공급, 시설 청결 상태, 해충쥐 등 해충 유입 방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특히 쥐나 바퀴벌레 등 해충 출몰로 폐쇄된 업소만 20곳이 넘었고 일부는 화장실이나 물조차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폐쇄된 업소는 도넛 가게와 일식, 버거, 베이커리, 멕시칸, 아시안 퓨전 등 다양한 음식점으로 대부분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습니다. 올림픽 블러버드의 한 스시 전문점은 질병 전파 우려와 반복 위반으로 폐쇄됐으며 일부 업소는 재점검 후 다시 문을 열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입니다. 보건국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생 불량 업소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매년 6만 톤에 달하는 코카콜라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환경단체 오세아나는 코카콜라가 전 세계 바다와 수로에 해마다 이 같은 양의 플라스틱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래 1,800만 마리의 뱃속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세아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코카콜라 포장재 사용량과 매출 성장률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의 플라스틱 사용 추이를 예측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약 413만 톤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고 이 중 상당량이 수생 생태계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미 2024년 과학저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세계 최악의 플라스틱 오염 브랜드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코카콜라 측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재활용 재료 사용 확대와 수거 시스템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리필용 포장 확대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이 대규모 직원 해고를 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오늘 복지부 산하기관 통폐합 계획을 발표하며 28개 부서를 15개로 통합하고 직원 10,00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정부 효율부의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으로 이미 10,000명의 근로자가 퇴직한 바 있어 이번 감원 조치가 진행되면 복지부 소속 정규직 직원은 82,000명에서 62,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Throwing more money at healthcare isn't going to solve the problem, or it would have solved it already. Obviously, what we've been doing hasn't worked. That's why we're making this dramatic overhaul. 해고 대상자에는 연방식품의약국 FDA와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그리고 국립보건원에서 7,000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염병 모니터링, 식품의료품 심사, 건강보험 프로그램 감독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t will just mean fewer health services for our communities, more opportunities for disease to spread, and longer waits for life-saving treatments and cures.
이번 조치로 복지부 예산 1조 7천억 달러 중 18억 달러가 절감될 예정입니다. 한편 연방법무부도 마약 단속국과 주류 담배, 총포 단속국 등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하고 국방장관이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을 건너뛰는 등 최근에 한미동맹 상황은 조용한 위기라는 한반도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러시아가 밝히는 등 북러 관계는 더욱 밀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 관련해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차 한국 석전은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무산 등을 거론하며 현재 한미동맹은 조용한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으로 엘브리지 콜비가 유력하다고 전하며 미 당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압박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를 넘어 대만 해협의 위기 대응까지 하게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And there'll almost certainly be a press on Korea to move to strategic flexibility, SMA, North Korea. Like there is a quiet crisis in the alliance that nobody is really talking about. 여기에 대폭적인 증액 요구가 예상되는 방위비 분담금과 북한 문제 등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조용한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정치적 위기는 대선이 치러지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위기는 더 악화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The crisis is just going to get worse. I mean, there will be demonstrations on the street. All the political energy will go into blocking Yoon as 이처럼 한미 관계가 녹록치 않은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이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현재 방문 내용과 시기 그리고 프로그램에 관해 협상 중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오는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80주년에 맞춰 모스크바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실제 성사되면 정상회담은 3년 연속 열리게 되는 등 북러 관계는 더욱 밀착하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와 미국의 대화 재개에 대해 북한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러 관계에 미칠 영향도 우려하지 않는다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 북한 러시아 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지영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25% 관세 발언이 시장을 흔들었고 기술주도 금리 상승에 밀렸습니다. 안예은 캐스터입니다. 네, 신영증권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0.3% 내렸고요. 나스닥 지수도 0.5%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영구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은 이를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는 엇갈렸는데요. 해외로부터 부품 수입 비중이 낮은 전기차 업체들은 대체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테슬라가 0.3% 상승했고 리비안과 루시드도 각각 7.6%, 2.7% 올랐습니다. 반면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입하고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는데요.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는 각각 7.3%, 3.8% 급락했습니다. 한편 관세 부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4.4%대까지 상승했고요. 이에 따라 금리 상승에 취약한 나스닥 기술주들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엔비디아가 2% 하락했고 AMD도 3.2% 떨어졌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는 미국의 2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활용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 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 보험. 보장받은 혜택이 사용하기 어려워서 답답하신가요? 아스티바 헬스는 OTC 제품과 허브 보충제 등 다양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720 플렉스 혜택 카드를 즉시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해달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선고가 지연된 것만으로도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건데요. 야당도 일제히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는데 여당은 선고가 늦어지는 걸 두고 윤 대통령의 복귀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신속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국론 분열로 대한민국 공동체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정상적인 헌정 질서라 할 수 없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는 탄핵 심판 당사자이자 피해 기관이지만 이제껏 헌재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자는 당부만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헌정 수호의 기본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담화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민 없이는 헌재도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보름 넘게 총력전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은 산불 현장 등 최소 인력만 빼고 당력을 마지막까지 쥐어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회의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전 의원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소모적인 방식으로 판단하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여당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예측은 어렵지만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을 말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대선 가능성을 민주당보다 훨씬 낮게 보고 있다는 낙관론과 함께 탄핵 인용 6명을 채우지 못하면 서둘러 선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대형 산불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거리 정치에 나서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한국에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중 다행히도 울산 산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128시간 만입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낮 핫 농막 용접 작업 중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여새 동안 꺼질 듯 꺼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던 불길이 마침내 잡혔습니다. 산림청은 어제 오후 8시 40분 울산 울주 산불 진화율이 100%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발생 이후 꼭 128시간 8분 만입니다. 당초 어제 오전까지도 주불 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양이 적었고 오히려 높아진 습도에 산 전체가 짙은 연무로 뒤덮이며 헬기가 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200여 명의 산불 진화대가 헬기 대신 불이 난 산을 11개 방향에서 둘러싸고 불을 끄며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오후 들어 기상 상태가 좋아지며 다시 헬기도 투입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사실상 주불이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진화율은 81%로 나오지만은 실제로 육안으로 목격하고 상황을 파악한 결과로는 이제 이 시간 버릇 정도 되면은 주불은 100%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가 주불 진화가 아닌 잔불 정리로 진화 계획을 변경하고 재정비에 나선 사이 현장에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불길마저 잡았습니다. 결국 산림청 기준 진화율이 100%까지 올라섰습니다. 울산시와 산림당국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잔불 진화 작업에 나서는 한편 용접 작업 중 산불을 낸 60대 용의자를 불러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전북 무주에서도 어젯밤 불길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산불로 1명이 더 숨지면서 사망자는 모두 28명으로 늘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산불 특수 진화대원이 불길을 향해 호스로 연신 물을 뿜습니다. 산등성이를 오가며 불쏘시개가 될 법한 잡목과 낙엽도 제거합니다.
고기 뜨거우니까 고기! 산림당국은 경북 의성과 안동, 영양 등 산불 확산 지역에서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과 특수진화대 등 인력 3,700명, 소방차 등 장비 65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야간에도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불 진화 활동을 밤새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젯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산불 진화율은 경남 산청 하동 81%, 경북 의성 62%, 안동 62%, 영덕 55%, 영양 60%, 청송 80% 수준입니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은 엿새 만에 꺼졌고 전북 무주군 분안면에서 난 산불은 어젯밤 10시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밤사이 추가 인명피해도 확인됐습니다. 경북 청송에서 80대 주민 1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산불 피해 사망자는 2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피한 주민은 37,800여 명, 건물 등 시설물 피해도 2,6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화 작업에 날씨의 도움을 받기도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건조특보가 유지되는 가운데 오늘 산불 확산 지역에는 비 소식이 없고 경북 동해안 등에만 5mm 미만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또 경북 의성 등에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에 이르는 강풍도 예보돼 진화 활동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에 정치권은 예정된 본회의 일정까지 미루고 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랜만에 초당적 모습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곧바로 경북 화재 현장으로 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틀째 현장 민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가보물이 전소돼 기왓장만 놔둔 구는 경북 의성 고운사에 이어 경북 의성, 청송, 영양 등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들을 돌며 잇따라 이재민을 만났습니다.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다 잃었어. 정부 입장에서 큰 돈 아닙니까? 저희가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지원 잘하도록 할게요. 사흘 전 먼저 경북을 찾았던 국민의힘 지도부도 산불이 잦아들지 않고 더 커지자 부랴부랴 다시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이렇다 우리 아기도 안 부리고 무너지면 다 어머니 너무 손 끓이지 마라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방문해 정부의 특별재난 지역 범위를 더 넓히고 피해 지역에 특별교부세를 먼저 지급하자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일정마저 취소한 채 모처럼 재난 앞에 정쟁은 없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해결 방안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연말 야당이 깎은 예비비를 다시 늘리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안전 예산 등 추가 경정 예산부터 편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산불 현장을 찾은 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성실한 직원인 척 열심히 근무하던 편의점 직원이 돈을 훔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는데요. 엉큼한 편의점 직원의 절도 행각 함께 보시죠. 편의점 매장 안 계산대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이 돈을 정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직원 금전 출납기에서 돈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 속으로 슬쩍 집어넣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직원을 급히 구하는 채용 공고만 골라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한 뒤 현금과 기프트 카드 등을 훔쳐온 상습 절도범이었는데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며 열심히 일할 것처럼 업주를 속이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구인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직원을 급하게 구하는 편의점 사장님들에게 협조를 구했고요. 며칠 뒤 범인이 지원한 것 같다는 경기도의 한 편의점 업주의 연락을 받고 급히 출동했는데요. 역시나 위장 취업 후 범행 기회를 엿보고 있는 남성을 발견했고요. 결국 이 남성 경찰의 꼬리를 잡혔습니다. 남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7번에 걸쳐 883만 5천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고요. 이 사건 외에도 8건의 절도 전과와 14건의 절도 등 수배 내역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을 덮친 산불로 피해가 계속 커지자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산불 피해자에게 도착한 문자라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인데요. 문자 메시지에는 산불로 인해 주소지 변경이 필요하진 않으실지하여 연락드렸다며 많이 놀라셨을 텐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구매하신 제품을 결제 취소해 무상 발송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사는 고객을 걱정하며 세심한 배려를 한 건데요. 이어 쇼핑몰 측은 추가로 필요한 생필품이 있으면 문의 게시판에 남겨달라며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작성자는 이런 문자는 처음 받아본다며 감동했고요.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도 저 쇼핑몰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아직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과거 불닭볶음면을 먹는 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았던 미국 유명 여성 래퍼 카디비가 이번에는 우리나라 홍삼을 먹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미국 래퍼 카디비가 한국 홍삼 제품을 직접 먹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카디비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고 30대가 돼 너무 졸리고 피곤하다며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홍삼을 먹고 나면 완전히 깨어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고요. 이 홍삼은 면역력을 높여준다는데 그래서인지 정신도 맑아지고 식욕도 떨어지는 느낌이라면서 직접 경험한 홍삼의 효능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 누리꾼들의 반응도 폭발했는데요. 조회수는 100만 회를 돌파했고요. 카디비가 먹는 홍삼 제품이 뭔지 궁금증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카디비는 한국 음식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보여왔죠. 홍삼 외에도 까르보 불닭과 한국식 핫도그, 김치 등을 먹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몸에 밧줄을 묶은 남성이 거센 물살을 가르며 강 한가운데 바위로 조심조심 걸어갑니다. 자세히 보니 이를 어쩌나 바위에 자그마한 고양이가 위태롭게 앉아있네요. 힘겹게 바위에 다가간 남성, 고양이를 번쩍 들어 구해냅니다. 현지 시간 22일 페루 중부의 한 마을에 폭우가 내려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났는데요. 미처 강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고양이가 바위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남성이 우연히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었고요. 위험을 무릅쓰고 물에 뛰어든 남성 덕분에 고양이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7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